안녕하세요. 서학경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변화, 즉 부채에 대해서 정부의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IMF 때 은행권들이 대한민국이란 박스의 플랫폼에 갇혀 있었던 형태였다 그러면 IMF 이후 BIS 그리고 IMF 그렇게 은행별, 기업별 채권 같은 것들을 국제화 하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즉 기초 자산 가치들은 호쟁이 들이거나 어쨌든 해외 기득권들이 우리 시장 바닥, 자산 바닥에 1원일 때 가치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와서 현재 만 원의 가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있어서 돈으로 따졌을 때 밑바닥의 기초는 외국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뭐 치고받고 싸우든 기업이 뭐 커지든 그런 건 모르겠고, 거기에서 수익 나오는 거 여기다가 빨아먹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래서 정작 이 레버리지는 기득권의 기득권들을 위한 먹고 먹기는 판때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민의 입장에서 하루 먹고 하루 집 사고 뭐 차 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목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도 이 기득권처럼 돈을 여기다 재워놓고 남는 돈으로 번 돈으로 쌓고 해서 계속 자산의 이 블랙홀 같은 부분들을 계속 확장을 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부자라고 부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굴러주는 그런 기득권들의 생활 패턴들을 좀 가지고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젤 1, 2, 3, 현재 바젤 3입니다. 바젤 3 17년도 아까 BIS 말했던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은행 대한민국 한국은행도 여기를 통해서 환율도 안정화시키고 뭐 돈이 없으면 좀 빌려주고 빌려받고 뭐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젤 이게 뭐냐, 대출 부분들을 뭐 예대율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은행별로 해가지고 대출 비중을 축소하거나 레버리지 비율을 내려가지고 규제를 해서 내리거나, 아무튼 한마디로 국제결제은행 BIS 쪽에서 각 은행별 나라별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은행 한국은행에서는 각 은행별로 규제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저축은행도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다들 이제 대출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바젤 3 원래 그 부분이 17년도 뭐 18년도부터 반영이 돼가지고 규제가 들어오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역병 사태 이후로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유예가 되면서 2022년 12월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2023년 1월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서 순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2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한답니다. 전반적으로 2월 26일 날 대출 한도 부분들이 일부 낮아지고요. 그리고 하반기에서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금융감독원 쪽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방안을 작년 12월 달에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 보셔도 이해가 안 될 부분도 있고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4년도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는 50%, 25년도부터는 100%를 적용을 한답니다. 그렇게 1단계 2월 달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한도가 제한이 됩니다. 6월 달부터 하반기 6월 달부터는 주담대랑 신용대출도 손을 보고요. 이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손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4월 달 총선이 끝난 이후 요 시점으로다가 이 금융권도 개박살이 나고 신용 부분
가계대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4월 달에서 7월 달 사이 아주 대한장 파티를 보지 않을까. 부동산도 주식시장도 개박살이 날 듯합니다.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2024년 말에는 전반적인 대출 부분들이 다 손을 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2024년까지는 신규 대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손을 보는 것인데 2025년부터는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대출했던 부분들도 손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요 2024년 신규 대출 부분들을 이렇게 조진다고 해서 이금융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계약 부분들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을 약정을 했으면 10년간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약관을 제대로 자세히 열심히 읽어보시면 은행권이 힘들어질 때 그리고 금융권 부분에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심할 때 은행이 요청을 하면 10년이고 나발이고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일부 상환이든 전체 상환이든 은행권에서 요청하는 금액만큼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출한 금액이 계약 성립이 아닙니다. 은행이 갑입니다. 고객이라고 해서 착각하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3억 3천 기준으로 변동 혼합 주기가 있는데 집 대출하는데 변동금리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3억 3천 중에 상반기는 3억 1,500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3억 3천을 받아야 되는데 3억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 금액이 6.6억이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6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2024년까지는 신규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출 한도가 감소를 하는 것이고 2025년에는 3억 3천을 받으려 했는데 스트레스 DS 때문에 2.8억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기존 대출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도 부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 받았던 부분들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으나 6억 6천이었다면 소득이 1억인 차주는 6억 6천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면 5억 6천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태형건설 PF 문제를 거론했던 2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PF 부분들이 먼저 터지게 될 것인데 태형건설이 먼저 칼을 뽑아 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한장 파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 과도한 가계대출 아직도 현재 대출에 집까지 담보를 잡고 나는 4평짜리 가게의 사장이다는 마인드로 한 달 매출이 10,000원이 될까 20,000원이 될까 월세도 못 내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하고 TV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중에 열의 7분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사입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느 기업의 직원이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입니다. 배.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배가 침몰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배를 고치기 위해서 밑바닥에 기어가서 물을 퍼내고 물을 막고 엄청난 땀과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이 배를 탈출을 해서 헤엄을 치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기득권들은 헬기를 불러다가 타고 날아가거나 좋은 요트를 따로 불러서 타고 가거나 하겠지 말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서민 기준으로서 이 배를 땜빵을 치거나 배를 탈출해서 헤엄을 쳐서 무인도로 기어가거나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부동산, 자영업, 그리고 망하는 기업, 월급이 10개월치 밀려있는 회사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니는 것 모두가 똑같습니다. 인생에서 변화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두려움으로 생각을 하고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나는 가젤이거나 원숭이이거나 하마이거나 매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쳇바퀴 굴러가듯 굴러가는 정글 법칙에 단 1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동물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변화에 대한 즐거움
어렵더라도 두렵더라도 가 보셔야지만이 일이 맛있는지 똥이지 된장이지 알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은행권 바젤 3가 이제 적용이 되니까 익스포저가 PF랑 그리고 브릿지론 뭐 기타 등등 대출하는 기업들의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규제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작년 1월 마찬가지로 주택 규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50년, 40년, 50년 주담대를 푼 것 마냥 올해는 1월 달에 자녀 대비해 가지고 대출해 주는 부분들이 정책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틀리게 바젤 3 부분들이 적용되는 부분과 총선이 이제 끝났었을 때 그 모든 여파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집들을 지고 있겠습니까? 아마 총선 4월 정도 해가지고 이미 지금부터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매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채 대혼란 파티가 이제 막 개막을 한 것입니다. 태형건설을 기준으로 해서 PF 브릿지론 건설사 쪽에 연쇄 폭탄들이 지금 굴러가서 터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이제 은행권의 규제가 시작이 되면 기업들, 개인들, 주식, 부동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폭발을 할 것입니다. 걷다 현재 홍해 쪽 전쟁 나는 부분, 중동이 이제 전쟁의 하도로 해가지고 확전이 되게 된다 그러면 유가는 상승할 것이고 물가는 또 고공행진을 할 것입니다. 보호무역은 전반적으로 더 강화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가지고 전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기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다 무엇을 팔아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그리고 분기별로 보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시점이 보릿고개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개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업들의 오늘도 뒤늦게 깨달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늦은 감이 많은 기업 오너들도 많을 것입니다. 네, 지금은 일본에다가 엔화를 갖다 바치려고 여행 다닐 시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캐시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원화보다는 엔화를, 엔화보다는 달러를 어쨌거나 강대국들의 화폐를 캐시 플로우를 구축을 해야지만이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선박에서 어떠한 노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가경제는 총선 이후로 무너져가는 주식시장을 필두로 고포수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낼 것이고 그 이후로 주식 섹터 부분들이 변동할 텐데 그 섹터를 잡을 부분이 카지노주일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환율 투자 부분이 있어가지고 달러도 엔화도 그 캐시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니 주머니에 캐시돈들을 잘 구축하셔서 침몰하는 선박에서 살아남으셔가지고 무인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서가경제였습니다.